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일족, 문재인 그 일족의 그 변호를 맡아서 실제 그 대변인처럼 계속 이제 언론에 그 상대하고 하는 사람은 이제 두 명입니다. 윤건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입니다. 조국이는 이제 민정수석을 했고요. 하니까 이제 자기가 해명하고, 그 다음에 그 윤건영이는 뭐 누가 뭐래도 이제 국정상황실장으로 첫거이니까 이 두 명이 방송마다 다니거나 인터뷰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 일족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해명하고 변호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하는 것마다 이게 그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엑스맨.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히려 여론이 더 나빠지고요. 국민들의 그 공분만 커지고요. 의욕도 더 커집니다. 아니, 해명을 하면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윤건영이나 조국이가 해명할수록 오히려 그 의욕은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높아지고, 이게 자책골을 엮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명이 같이 변호한 중에 네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는 이제 이 두 명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사건은 이제 그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두 명이 입을 맞춰가 계속 그래요. 이거 문재인 수사는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요. 이럴수록 더 문재인 일족이 그러면 야 진짜 그러면 이게 노무현이처럼 진짜 죄를 짓네,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요? 그게 아니죠. 노무현이가 이미 피화재 2억이 넘는 쌍으로, 그것도 재임 중에 받았다는 거는 이인규 중수부장의 해고록이나 이미 그는 그때 수사 장면이 녹음이 되어 있는 녹화가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이가 이 부장 시계는 좀 빼달라,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게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녹화가. 그러니까 해고록에 놓으죠. 아니면 이인규를 고소해야죠. 못하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도 제2의 논두렁 시계니까 문재인도 받았네. 다 전부 2억이네. 그 시계도 2억이고 문재인이 또 받은 거, 서창호가 받은 게 2억 2,300이잖아. 그 다음에 문다혜가 받은 것도 2억대잖아. 2억 5천, 출판사만 해도. 문준영이도 2억 184만 원 어제 했잖아요. 전부 2억대네. 그 정도는 받아야 어디 뇌물촉에 들어가는지. 할 때 중요한 거는 그게 역효과 나는 거예요. 실제 노무현이는 시계만 받았나요? 그게 아니죠. 미국에 주택할 때 14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조카나 아들 사업자금 500만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이랬더니 그러면 이게 노무현도 욕보이는 거예요. 노무현도 돈 받은 게 자꾸 뇌물 받은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문재인도 그럼 노무현처럼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가 안 되죠. 오히려 이게 분노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제가 윤건영이나 조국이가 오히려 이게 자책골을 엮고 있다. 그게 첫째 해명이 바로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게 자책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보면, 두 번째, 바로 이제 김정숙이가 5천만 원을 보자기 싸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송금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둘 다 똑같이 해명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국민적인 분노와 의욕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게 조국이나 윤건영이 뭐랬죠? 2022년에 그 김정숙이가 보수 유튜버들이 집을 에워싸가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은행에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김정숙이가 이미 여러 번 외출한 게 사진이 적발됐죠. 여러 번 은행 나간 게 외출한 게 사진이 수없이 나왔죠. 김정숙이가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습니까? 보수 유튜브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죠. 근데 더 웃기는 게요. 그때 계좌, 이게 예금을 보내주고 싶으면 5천 보낼 수 있잖아요. 보내주고 싶으면 그때 인터넷 뱅킹이나 핸드폰으로 뱅킹하는데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앤 게
노무현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송금을 단순한다고 이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대. 그러면 이제 그 예금이 있잖아요. 예금이 10몇 억 있잖아요. 신고한 거. 그러면 이게 그냥 자기가 큰 명이면 핸드폰 못 다루면 컴퓨터 못 다루면 비서한테 시켜서 야 5천만 원만 문단인데 보내줘. 이렇게 하면 이게 송금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현금을 가지고 이 보자기 싸가 줬을까? 이 현금은 어떤 색깔일까? 보통 이 돈 색깔은 신사임당은 좀 노랗죠. 뭐 세종대왕은 좀 파랗잖아요. 근데 이 김정숙이가 보낸 돈은 까만 돈 같아요. 검은 돈. 이 말은 이게 색깔이 검다기보다 불법 돈. 검은 돈. 제가 보기에 특수활동비에 쓰고 남은 걸 청와대에서 가져 나왔거나 아니면 이게 뇌물로 받았거나 검은색. 검은 돈이니까 보자기 싸가게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해명할수록 본질은 왜 현금이냐. 어디서 산 이거잖아요. 근데 해명이 안 되잖아요. 의혹만 키우잖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출판사 2억 5천. 이게 또 황당합니다. 아니, 말을 좀 변명하려면 출판사 사장하고 말을 맞추게 되잖아요. 출판사 사장은 처음에 그 돈 거래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검찰이 딱 계좌를 내미니까 뭐라 했냐. 2억은 이제 디자인 값이고 5천만 원은 빌려준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값이 왜 이래 비싸? 이게 문재인 인센트 탈시하려고 바로 이게 정여 탈시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노니까 어제 윤건영이가 뭐라 하냐? 또 말을 바꾸요. 윤건영이가 뭐라 하냐면 2억 5천 중에 1억은 문재인의 인세를 문다혜가 받아가지고 다시 문재인한테 1억은 보내줬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은 뭐 표지나 디자인 값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 거래도 많이 썼다. 이렇게 해명해요. 하여튼 윤건영의 해명 중에 중요한 게 1억은 문재인 인세인데 문다혜가 받아서 문재인한테 보내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 돈 보낼 때요. 어디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돈 보낼 때 이게 저는 은행 가서 이게 돈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700원이나 뭐 1000원이나 돈 넣어줘. 돈 넣잖아요. 괜히 1000원도 아깝잖아요. 한 번에 그냥 문재인이한테 보내면 되잖아. 출판사에서 인쇄. 왜? 이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굳이 문다혜한테 인쇄를 보내가 문다혜가 다시 아버지한테 토스한다. 이렇게 이걸 쓰리 쿠션 하잖아요. 당구에 쓰리 쿠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 납득이 됩니까? 설명할수록 의혹은 커진다. 그 다음에 어차피 디자인 값이 1억이라도 그 말도 안 되죠. 디자인 값이 1억이다. 이거는 이게 뭐 문준용이 아니라 세계적인 뭐 저 디올백, 디올 파우치, 이 프랑스의 그 디오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 같더라고.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주경철 서울대 교수가 노르망디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제가 참 재밌게 해서 노르망디의 역사나 관광. 거기에 보니까 디오라는 사람이 있더라.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해. 그게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이 그 디오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명품 아예 모르니까. 하여튼 그 중요한 샤넬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샤넬이나 디오나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하면 그래도 1억은 못 받을 겁니다. 책 한 거는. 근데 문다혜가 그런다고요? 일본 아까 뭐 중퇴하고 뭐 이게 고고식한 놈 이자가 이게 디자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의혹은 커집니다. 이게 세 번째 제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윤건영이나 해명하는 것마다 의혹만 키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바로 이게 제주도 별장이죠. 제주도 별장에 대해서 또 윤건영이나 조국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한 명이 하면 또 따라서 해. 둘이 똑같이 해. 조국이나 윤건영이가 둘 다 이야기하는데 이 제주 별장은 문다혜 씨가 집을 파는 거, 종록이 집을 파는 이런 돈 포함해 가지고 문다혜 돈으로 송기인 신부한테 3억 8천에 사가지고 별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민박을 하기 위해서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까지 돼가 민박을 하는 이런 주택입니다. 이거 별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다혜 씨가 집을 팔아서 이게 자기 돈으로 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둘이 떠들고 있어. 참 이게
거기에 공시지가가 200만 원입니다. 평당. 공시가.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대로 하면 3억 8천이 맞죠. 근데 제주도의 별장 그 요지에 바다가 보이는 공시지가로 누가 땅을 파냐? 조국, 윤건영, 너희는 집을 이게 땅을 시골에 그 요지 땅을 공시지가로 파냐? 어디 말도 안 되는 시가가 지금 그 주민이 인근 주민이 사고 판 거래가 있다잖아. 7, 800만 원 넘는다고 평당. 제가 10억 넘는다더니 방송마다 요즘 10억 이야기 하더라고. 그 최초로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평당 확인해서. 그리고 공유 숙박업 그 제가 이제 내 비서 보고 이야기하라 그랬다 이제. 내가 이번에 추석 연휴에 그 이용하려고 내가 그 예약이라고 했는데 예약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 공유 숙박이면 내가 민박 예약이 돼야 되잖아. 어디서 거기에 공유 숙박업 하려면 주인이 그 거주해야 되고 3년 이상 제주 거주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서 민박을 해. 그리고 거기에 내 주민한테 확인했다니까 간판 다른 곳 민박집이 많아. 다른 민박집에 전부 민박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문다의 집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송기인 신부나 뭐 오래돼가 연세도 있고 아마 송기인 신부 명의로 했다가 실제 문재인이나 문다이나 자기들이 살고 했다고 2016년에 자기 살았다잖아. 그리고 올라왔다잖아. 문다이가 살았다잖아. 거기에 살다가 이제 송기인 신부가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다시 이게 그 가져와야 되겠는데 별장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잖아. 정예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시가로 사는 걸로 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실제 그 3억 8천이 송기인 신부한테 갔을까요? 신부님이 3억 8천 들고 있을까?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집을 팔아. 종로구에 부암동 집이 있는데 그것도 자금 출처나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두 명이 해명하는 것마다 의혹은 커지고 국민적인 공분도 커진다. 따라서 자살골만 넣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전부 다 이게 거짓말로 계속 해명하려는데 야 그냥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패천 이게 낫지 어떻게 가려지겠냐. 이미 문다이가 워낙 사고 많이 치가지고 아픈 손가락을 하잖아. 문준영이나. 내가 문다이의 남자 관계는 이야기 안 한다. 우리 서정TV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다른 유튜브는 뭐 문다이가 이혼하고 누구 사귄 남자 지금 이야기하고 난립니다. 그 우리 옛날에 가로세로에 김용호 지금 극단지 있을 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폭로했던 문다이의 남자친구 또 있잖아. 의혹가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 서정TV에서는 가시거리는 안 해요. 저는 공적인 거 수사하는 거 이것만 왜 탈세나 명예신탁이나 범죄잖아요. 별장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거기 궁금하신 분은 그냥 문다의 남자친구만 치고 뭐 해도 인터넷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